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초보 격리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격리분들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고 에듀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조금 어려우셨다. 검색과 검색을 하셨다 그러셔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네이버에 가셔서 아무 데나 가셔갖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면 판도라의 격리실무 치셔도 되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첫 번째 건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 두 번째 게 저희 카페예요. 그래서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여기 들어오셔서 회계 가입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판도라님 초보인데 이번에 격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뭘 봐야 하는지 일도 모르겠어요. 일도 모르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실 때 그분들이 이제 인수인계서를 사실 주셔야 되는데 주신다면 거기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주세요. 안 주시면은 일단 그 전표를 좀 봐야 되겠죠. 그 결산서를 봐야 되겠죠. 그 중에 결산서에는 합계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운영성과 저희 대차제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를 딱 보시는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했을 경우에는 차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엑셀 등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엑셀 등을 이용해서 그 자료만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차 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계가 개판인 거죠. 자, 감가상각 누계획 위에는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봤는데 회계 전표를 보니까 그 달에 회계가 잔액이 합잔이 다 마이너스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요?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신 거죠. 감가상각 누계획 외에는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돼요. 물론 또 그러고 어쩔 때는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겠죠. 당기순 손실이 왜 나는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잔액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쪽에도 잔액이 있고 이쪽에도 잔액이 있죠. 이 잔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금액이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은 뭐다?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도 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잔액 여기 요 합계잔액 시산표 맨 끝에 보면은 잔액들이 나오겠죠. 그게 차 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운영성과표라는 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성과표 이 손익계산서를 파악하는데 운영성과표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관리 수입하고 관리 비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이 일치한다는 거는 부과를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인수인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왜 이거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월별 손익계산서를 확인해서 관리 손익이 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관리 수입 마이너스 관리 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리 손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일치하는지 아닐지 하는지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혹시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번 거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리고 근데 가끔 대표회의 의결로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났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처금, 이익잉여금. 원래는 공동주택은 모든 거를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정기 2월 이익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는 물론 뭐 2021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 있을 당기 순이익이 남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뭐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정기 2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왜 이게 처분이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월별 손익계산서든 아니면 전체 손익계산서든 합산이든 어디서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일치하죠? 55749 51 그래서 끝에 합계 751 438 751 438 일치하죠. 자, 요거는 관리 총이익이 났는지 보는 거예요. 관리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빼면 요 밑에 쪽에 보시면 관리 총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름이 뭐여야 돼요? 관리 손익이에요. 관리 손익. 관리 손익이라는 건 뭐죠?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플러스가 난다는 거는 부가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는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빼는 거죠. 이거 원래 이름은 뭐여야 된다 원래? 관리 손익이어야 된다. 이건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공동주택 법에도 있어요. 관리 손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근데 이게 XPRP 요 프로그램에는 관리 외 총이익이라고 자꾸 표현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관리 손익이어야 되는데 요 금액이 0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원이다. 그럼 100원만큼 더 부과한 거고요. 마이너스 100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원만큼 덜 부과한 겁니다. 여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혹시 마이너스가 났다면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까지 다 보셨다면 재무상태표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자는 하나를 봐서 거기서 쭉 보셔도 되고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에서 각각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 그분한테 대차대조표를 주세요. 그 재무제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재무제표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확인을 할 건데요. 이거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까 그 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을 이야기했다면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자기 자리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나중에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제 관리비 예치금이 비유동 부채에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회계처리 기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퇴직 충당금이 비유동 부채고 연차 충당금이 유동 부채고 요런 데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이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대차대조표성의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액이 회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가시면 위쪽에 여기 위에가 아니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대차대조표상에 그 통장의 잔액, 자산이니까요. 그죠? 통장은 자산이잖아요. 그 통장 금액은 자산이잖아요. 그 금액과 회계와 통장이 진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잔액증명서랑 확인을 해야죠.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요거 제가 예치금을 안 썼네요.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통장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일치하지 않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부과 관리비 금액이 당월 금액만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왜 그러냐면 미부과 관리비는 미부과 관리비는 그달 부과해서 다음 달에 차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마지막 달 것만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마지막 달이 100원이 그달 미부과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1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뭐 110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10원을 덜 부과를 한 거죠. 90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부가를 10원을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부가 관리비는 그 달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 달에 부가한 미부가 관리비만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미수관리비 대장하고 회계상의 미수관리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제가 요거를 캡처를 안 한 것 같은데 회계랑 수납비교인가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꼭 미수관리비와 실제 미수관리비, 수납대장상의 미수관리비와 미납대장상의 미수관리비와 회계상의 미수관리비 잔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디서 확인을 하냐? 자, 요게 보시면 이게 미수관리비 대장입니다. 미수관리비 대장에 보면 잔액이 나와 있죠. 요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관리비 미수금, 미수관리비 잔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겠죠.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회계가 잘 되어 있는 거는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가 잘 되어 있으면 회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산부채 자본 그 계정 과목 있잖아요. 우리 합잔이든 대차대조표 열면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게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에 하나라도 누락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락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부속명세서를 받는 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서를 받는다면 전월 부가 마감 시의 부속명세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그 날짜, 만약에 지금이 오늘 만약에 2022년 3월 오늘이 17일 날 우리가 재무제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과된 건 2022년 2월 달분이겠죠. 그럼 2월 28일자까지의 부속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때 거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통장이랑 재무대표랑 그 다음 회계랑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 가수금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그 1,000만 원에 따라서 각각 항목별로 나눠져 있는지, 원인이 파악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수금은 전월에 있는 것만 딱 남아 있어야만 납부를 잘한 거겠죠. 이 전월에 있는 것 말고 더 남아 있으면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가지금, 얘네는 거의 임시계정이죠.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뭔가 너무 많고 뭔가 내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혼령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금액이 많으면서 내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무대표 부속명세서 없는 데도 있고 인수인계서 없는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좀 놀랐는데, 요게 무슨 금액이냐? 이게 재무대표 부속명세서거든요. 이 엑셀로 만들어요. 재무대표 부속명세서에 이 12만 원이 요 가지급금 원래 회계 장부 있잖아요. 거기에 12만 원 갖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미수금이 19만 7,330원이 있으면 미수금 내역이 19만 7,330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월 30일 날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지금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계정 과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예치금이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실물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요,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저한테 제가 3개월 퇴사한 지 5년인가 6년인가 지났는데 저한테 그 단지 혹시 비밀번호 기억하냐고 전화 왔다고 그랬죠. 이 경리분이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다고. 본인 인수인계서에 비밀번호 적어 놓으세요. 받으신 거예요. 왜 이걸 안 적냐면 인수인계서의 비밀번호를 경리들이 안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비밀번호는,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본인이 인수인계 할 때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현금 확인,
회계상 금액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서 뭐 현금이 25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주는데 거기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서로. 그리고 서류 정리. 이 사람이 서류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고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까 반드시 인수인계 받으시라고. 다른 거는 없어도 뭐 컴퓨터 비밀번호, 뭐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안 받아가지고 못 여시더라고요. 컴퓨터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뭐 XPRP 비밀번호. 이건 다 어디에 써야 돼요? 인수인계서에 써줘야죠. 근데 안 써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수인계서 자체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수인계서 안에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당연히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나 인수인계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합잔이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은 통장 잔액과 실제 회계 잔액이 안 맞는다. 횡령일 가능성 많아요. 가수금, 가지급금 등이 너무 많고 파악이 안 된다. 이것 역시 횡령일 가능성이 있고, 앞에 거는 회계를 너무 미숙하게 한다거나 정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통장 잔액은 일치하는데 통장과 회계가 일자별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별로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회계 잔액이 나지 않아야 할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아까 보니까 아까 합잔에 막 마이너스가 감가상각 두 개 빼고 쫘르륵 있다던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금과 회계. 현금은 준 거는 15만 원 준다 그랬는데 15만 원이 아닌 경우. 뭐 13만 원이면 2만 원 이거 나중에 누가 찾냐고요. 그리고 또 뭐 봐야 되죠? 여기다 제가 안 적었네요. 저장품 한번 개수 확인해야 됩니다. 저장품 개수. 뭐 출입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것들 우리가 돈 주고 사가지고 개수가 정확히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개수도 실제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짧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좀 짧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초보들은 뭘 봐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셔서 뭔가라도 이상하다는 거를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가 보니까 경리는 도망가 버렸고 전혀 본인을 할 수 없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임 경리가 이걸 해결하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나가더라도 요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되게 정말 진짜 월급이 막 거의 300만 원 가까운데 회계가 안 맞는 경리도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떳떳해요. 난 잘했다. 난 횡령도 안 했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퇴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희 때에는 그냥 후임 경리가 맞춰줘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후임 경리들이 왜 내가 맞출 수 있으면 맞추겠죠. 간단하게 틀렸으면. 근데 이걸 내가 왜 맞추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출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가 횡령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계 잘못하신 것 자체가 횡령입니다, 여러분. 왜 횡령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2억 부과해야 되는데 1억 8천만 부과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부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전월분이나 전전월분이면 되는데 막 2년치 3년치 이렇게 전에 거예요. 이거 부과 못 해요, 여러분. 그럼 이거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사에 요청을 해요. 입주민들이 위탁사에다가 너희가 부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잡손실도 못 내, 이거 잡손실 어떻게 내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막 돌려줘야 되는데 잘못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이런 것도 다 문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분을 못 보셨을 거고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말을 안 할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회계 컨설팅 회사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 되게 많이 봤습니다.
5, 600씩 막 1000만 원씩 막 틀리시고 막 1억씩 막 부과 안 하시는 분들 3년치 막 이렇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고 부과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판도라 격리실무는 여러분의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초보분이라던가 아니면 경력자신데 실력을 좀 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 뵙겠습니다.